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를 보고 왔습니다. 전시는 4월에 오픈했지만 저는 7월에야 다녀왔네요. 이 전시는 영국의 국립초상화미술관 소장의 명작 78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은 1856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 전문 미술관입니다. 500여 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인물들의 시대순이라기보다는 5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얼굴은 몰랐던 그런 인물들도 있고 저는 몰랐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네요. 첫 번째 방은 명성, 세상에 떨친 이름이라는 주제의 공간입니다. 먼저 제목에 있는 셰익스피어입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햄릿, 그리고 맥베스의 저자. 설명을 보니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을 때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국립초상화미술관이 설립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입수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륜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진화론을 말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보이죠? 또 누가 있나 볼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비틀즈,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보이고 제일 마지막에 에드시런이 있네요. 전시 제목에 있었죠?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 1991년에 태어나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방탄소년단과도 작업을 한 유명한 뮤지션인데 셰익스피어나 뉴턴, 찰스 다윈과 같은 방에 있다니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 방에서 제 눈에 와닿은 인물은 메리 시콜인데요. 누구시? 라고 보니 역사에 기록하지 못한 명성이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로 전쟁에 참가하려 했지만 인종차별로 거부당하고 홀로 전쟁터로 가서 군인들을 위한 간호소를 운영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여성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뒤 곧 잊혀졌다니 지구 반대쪽 동양의 우리에게 더욱 낯선 인물이었네요. 그러나 존경스럽습니다. 두 번째 방은 권력,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주제의 방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대표적인 왕인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화려합니다.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던 헨리 8세는 6명의 왕비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중 2를 처형시키는 일,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 성공의 국가로 가게 되는 일 등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준 인물이지요. 초상화에서 보여주는 헨리 8세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 옆은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블리의 딸 엘리자베스 1세로 영국을 제국으로 나아가게 한 기반을 마련한 여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 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강한 여왕의 이미지를 가지려 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초상화 안에는 또 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데요. 튜터 가문의 상징인 붉은 장미,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용한 가슴에 있는 불사조,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옷은 결혼하지 않은 자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순수, 순결, 불변을 상징하는 진주도 있네요. 영국의 역사를 알면 이 인물들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 아는 인물 나오네요. 마가렛 대처, 그리고 넬슨 만델라. 그리고 돌아서니 초상화가 아니라 조각상이 있습니다. 편한 복장에 배낭 메고 뭔가 대학교 교수님 같은 느낌인데 설명을 보니 팀 버너슬리. 와우, 바로 WWW를 만든 사람,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입니다. 정말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요. 저라면 이 사람을 일본 전시장에 넣었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봤던 여성인데 루이스 조플링, 초상화가이자 교육자이자 여성 참정권자로서 여성 미술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네요. 패션계의 권력자 애나 윈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의 주인공도 있고요. 초상화 주인공들의 작품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랑과 상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네요. 에이미 와인하우스, 에마 해밀턴, 엘리자베스 공주, 그레타 가르보까지 알고 있는 인물이 있나요? 네 번째 방은 혁신, 진화하는 초상화라는 주제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화에서 사진으로 그리고 디지털 아트로 변화하는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하 하디드는 이라크 출신의 건축가로 우리나라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2004년 여성 건축가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받았는데요. 이 작품은 LCD 화면을 캔버스로 색을 끊임없이 변화하여 동일한 이미지가 2번 반복되는 일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특하죠? 마지막 방은 정체성과 자아상이라는 주제의 방입니다. 모르는 인물이 많네요. 어디 그저 그림만 보고 대략 느낌을 살펴볼까요? 입구에 있던 전시 포스터의 인물인데요.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충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설명을 보니 엘리자베스 1세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하네요. 앞으로 상체가 나아가면서 얼굴에 활기가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뭔가 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식물학자이자 탐험가라고 합니다. 오, 아는 사람 나왔습니다. 바로 최고의 영국 현대미술가로 작품가가 1000억이 넘는 데이비드 호크니도 있고 나혜석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그림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지도라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외면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라면 이 작품의 작가는 내면의 나를 그렸나 봅니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추상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그려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아유바 슐레이만 디알로라는 얼굴이 인상에 남는데요. 노예 무역의 생존자로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선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전시 입구에 당신은 어떤 초상화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려질 기회가 있다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신구를 들고 어떤 자세로 있는 초상화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는 사람 찾아보기, 몰랐던 사람 알아보기. 저에게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